안녕하세요. 소울닥터 오명지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추우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텔로미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뭔가 되게 궁금을 하실 텐데 노화에 연관된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체중계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염색체,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포는 평생 분열을 하죠. 분열을 못하게 되면 사멸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 텔로미어라는 건 뭐냐면 염색체를 보면 이중구조잖아. 이중구조 끝에 달려있는 고리 같은 겁니다. 분열이 될 때 보면 조금씩 짧아지게 돼 있거든요. 염색체라는 건. 근데 그 염색체가 짧아지면 결국은 기능을 못하게 되고 걔는 이제 사멸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염색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끈 같은 걸 끝에 달아 놓습니다. 이게 염색체가 줄어들 텐데 나 대신 줄어들어줘 라고 달아 놓은 게 텔로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로미어를 손상시키는 거는 일단 4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일으키는 게 무슨 잘못된 식이습관, 운동하지 않는 거, 스트레스, 수면장애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많은 게 산화죠. 상하는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당화죠. 당이 뭔가에 들이붙어가지고 빨리 노화를 시키면 텔로미어도 짧게 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메칠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메칠화는 메칠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독시켜서 내보내고 텔로미어를 지키는 기능도 하는데 그게 잘못 작동을 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이런 이론들도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노화는 염증 반응의 연속에 의해서 생긴다. 염증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잘못 먹어서 생기는 장의 염증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 이런 자체가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텔로미어를 실제로 짧게 한다 그럽니다. 그게 결국은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갖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나이도 있고 뼈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텔로미어를 가지고 보는 나이도 있습니다. 텔로미어 검사는 피 뽑아서 하는 거고요. 저도 최근에 검사를 해봤는데 제 나이보다는 10 몇 살 정도 어리게 나왔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게 자기 나이보다 많게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한 80%는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 어리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외모적인 건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잘 관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세포라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의 나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텔로미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나이보다 너무 짧아, 네 생체 나이보다 10살쯤 많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텔로미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닳아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딱 나옵니다. 너 나이는 몇 살인데 너의 텔로미어 나이는 몇 살이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몇 살까지 정상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나쁜 식습관을 가지거나 운동 안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 못 자는 사람은 확실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켰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적게 나오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치료를 하고 있으면 3달에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6달에도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올해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올해는 이 정도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텔로미어 검사를 다른 피 검사할 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하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사들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집중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몇몇 데서는 이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연장이 되더라라는 논문이 실제로 있죠. 한 예를 들면 고압산소 챔버, 저희 병원에서는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B셀, T셀 이런 형태로 면역에 연관된 세포들의 텔로미어가 실제로 20% 이상 3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항상 치아처럼 줄어들고 닳게 돼 있는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하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40에서 50개씩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게 5,000개까지 텔로미어 있는 염색체 숫자가 줄어들면 사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120살까지 사는 게 정상적이라, 120살까지 걔네들이 원래 버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다 채우고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제가 좀 전에 했던 고압산소 챔버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시기, 오가닉한 걸 먹고 제때 먹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잠 잘 자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 장면역도 텔로미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몸은 상호적인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중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의 텔로미어를 지키고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120살까지 접근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는 안티에이징이 제일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고 몇 살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인데, 텔로미어 검사는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사는 것도 텔로미어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 기능이 다 하려면 텔로미어가 좀 길어야 되고 좀 더 건강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지만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좋다고 하면 해보고, 이런 게 나빠요 그러면 피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안티에이징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 해결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안티에이징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